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제8편 일제를 대변하다 친일 언론.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정면선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동형의 뉴스정면선부가 함께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언론의 친일 행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네, 자, 실패한 친일 청산, 언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언론 분야의 친일 행적을 왜 짚어봐야 하는지 그 의의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어느 나라 다 포함해서 그 시대의 지향점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사회적 공기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일종의 배로 따지면은 조타수 역할을 한다. 어느 한 시대가 가야 될 조타수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 조타수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잘못 조타했을 경우에는 그 조타수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방향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계기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의 친일 잔재 청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와 대비되어 인용되는 게 프랑스의 나치 협력 언론에 대한 처분인데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과거 청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 사례로 말하는 것이 프랑스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드골이겠죠. 예. 드골이 회고록을 정계 은퇴한 다음에 썼는데 그 회고록에 본인이 왜 그 나치 청산을 확실하게 했는지, 그 중에서도 언론인들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책임의 화신이다. 지식인, 석학, 천재들은 책임의 화신이다. 왜? 그 석학과 천재와 지식인들은 그 프랑스 민중들을 이리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저리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막중한 책임을 방기한 분들에 대해서, 특히 방기한 언론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했다라고 드골이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죠. 예. 우리는 역시 친일 언론에 대한 단죄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없었고. 어쨌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신문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신문을.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신문은 자신들은 민족 정론지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00년 동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민족지, 서로가 민족지들하고 또 싸우기도 했고 80년대에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예를 보면은 프랑스에는 이제 르땅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시대라고 하는 이름의 신문인데 그 르땅 신문이 나치 부역 혐의 때문에 신문사가 통째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예. 예.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르몽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르피가로가 또 유명한데 르피가로는 다행히도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피가로의 간판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다 본다면 친했던 언론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프랑스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이름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 동아일보부터 살펴볼까요? 호남 대지주 출신 김성수가 창립을 주도한 게 동아일보인데 결국은 김성수는 2011년에 서훈 취소 대상에 포함됐고 법원 판결로 서훈이 취소됐죠. 공식적으로 이제 독립운동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 이름도 그 고려대학교 주변에 인천으로라고 하는 길 이름도 이제 고려대로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예,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창간될 때 대정 침묵회, 대정 실업 침묵회죠. 네. 기간지로 출발했는데 친일 단체였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민족 신문이 있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조선일보를 방응모가 인수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20년에 조선일보가 창간되고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죠. 경영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광산, 평안북도에서 광산, 쉽게 말하면 노다지를 캔 겁니다. 방응모 씨가. 그래서 이제 경영난에 빠졌던 조선일보를 1933년에 인수해서 1940년까지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예.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어떤 논조로 어떤 보도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920년 4월 1일자 동아일보 창간호입니다. 일면 창간사.
주지를 선명하노라. 1.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2.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3.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이면 중국 건국의 아버지 순원이 보내온 친필휘호, 천하유공, 알렉상드르 밀랑 프랑스 총리의 의회연설, 미국 의회 육군 상비병력 규모 결정, 중국의 지린지역 관청이 일본의 요청에 따라 무력으로 조선인을 해산했다. 창간사부터 당시 이면과 사면에 실린 기사 제목을 읽어봤는데 이 기사 어떤 뜻입니까? 예, 조선일보 창간사인데요. 일종의 뭐 학교가 만들어지면 학교에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일종의 이 조선 동아일보가 어떤 논조로 신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밝혔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노라. 즉 3.1운동에 의해서 많은 조선민중들이 독립의 열기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겠다. 조선민중의 어떤 마음들, 의지,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그렇게 한 거죠. 예, 민족지를 자임하면서 출발했네요. 동아일보 창간호.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 무정을 쓴 춘원 이강수, 동아일보 편집공작 출신이죠. 1924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쓴 칼럼이 동아일보에 실리는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시다. 1월 2일 민족 100년 대계의 요. 일개 회사의 사업에도 계획이 필요하듯 민족의 사업에도 계획이 필요하다. 만일 회사가 경영을 할 때 뚜렷하고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마땅히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선민족은 비웃음 당할 만하게 무계획 상태다. 중량. 우리는 수십 년간 단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도 추상적 이론이었고 구체화되어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이렇게 되는 동안 우리의 민심은 흩어지고 민력은 약해졌다. 1월 3일 정치적 결사와 운동. 중략.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만 모든 정치적 활동, 즉 참정권, 자치권의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요 일본 정부를 대수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아니하는 강력한 절개의식이 있었던 것이 제2인이다. 예, 결국 요약하면 조선인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사설에 계속 게재한 건데 뭐 이강수야 나중에 변절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네. 왜 사설에 이런 걸 실어줬을까? 네. 1924년도에 그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실으면서 대단히 이제 그 당시 민중들이 조선일보 불매 운동을 벌일 정도로 저항이 심했죠. 쉽게 말하면은 3.1 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옥동자라고 스스로 자임하면서 조선 민족의 표현 기관임을 자임하면서 만들어진 신문이 더 이상 조선은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 일본 밑에서 참정권이나 좀 획득해보자. 라고 글을 썼으니 그것도 조선 동아일보 사설에 많은 국민들이 당시 민중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일보를 방응모가 인수한 뒤에 친일 보도가 그 도를 좀 한층 더해갔습니다. 네. 그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1933년부터 40년까지 조선일보를 제호만 가리면 또 동아일보를 제호만 가리면 그 당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민족의 표현 기관으로 시작은 했으나 37년 중일전쟁, 정확히 말하면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 총동원 체제가 되면서 이 신문 역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하등 다르지 않은 논조를 폐간될 때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1936년 1월 1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1면입니다. 일왕 부부의 사진을 크게 싣고 그 위에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죠. 예, 1936년이 아니고 1900년 1월 1일이고요. 40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940년이라는 해가 황기 2600년이라고 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지 260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게 1940년인데 그때 맞아서 당시 지금 일왕이죠. 일왕 부부의 사진을 일면에 이렇게 게재하는 것입니다. 예. 한자로 황기 2000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2600년입니다. 예. 예. 기사로 확인된 조선일보의 친일 행적 더 살펴봅시다.
광주 학생 사건에서 발단이 된 학생 시위 사건이 전 조선에 확대된 오늘날에 있어 제군이 비상을 버리고 평상에 돌아와 고요한 책상 앞에 용기 있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허다한 불만과 실망 속에 이토록 확대된 것은 학생들의 불행이자 조선의 불행이었다. 1930년 1월 12일자 사설 동요중의 학생제군 책상 앞으로 돌아가라. 천황폐하옵께서 육군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행전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방 약 18간에 수류탄과 같은 물건을 던진 자가 있었는데 천황의 마차에는 이상이 없어 무사히 궁성으로 돌아오셨다. 범인은 조선 경성생 이봉창. 1932년 1월 10일자 기사 천황폐하 환행 도중 돌연 폭탄을 투척. 조선 통치사의 한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자 미남이 총독의 일대 영단 정책 하에 조선의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된 것에 대하여 이미 본란에 수차 우리의 찬의를 표한 바가 있거니와 황국 신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 장래 국가의 간성으로 황국에 대하여 갈충진성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방상 완전히 신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1938년 6월 15일자 사설. 예, 박 실장님 이 기사에 네.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해 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기사는 1929년 이제 광주 학생운동이 11월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듬해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듬해 30년 1월 12일자 사설인데 한마디에 말하면은 그 가만히 있으라. 데모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1929년 해가 3.1운동 1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민중들이 3.1운동 10주년을 맞아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독립의 욕구를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에 마침 광주 학생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제대로만 됐다면은 제2의 3.1운동이 될 뻔했는데 여기에 찬물을 이제 제대로 끼얹는 그 기사가 바로 1930년 1월 12일자 기사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데모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쉽게 말하면 1930년판 가만히 있으라가 되겠습니다. 네. 예, 뭐 동아나 조선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명할 게 있겠죠. 또 그런 흑역사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제에 대항한 기사도 있다. 뭐 이렇게. 네, 정관도 많이 당했고 압수수색도 많이 당했다, 압수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시기가 좀 명확히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조선일보가 한때는 사회주의 신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1920년대 초반에 박헌영이라든지 김다냐, 뭐 임원근 이런 이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조선일보 기자로 취직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사가 문제가 돼서 많은 정관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박응모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박응모가 인수하기 이전의 조선일보의 모습인 것이죠. 예. 조선 예. 동아가 1940년 8월 10일이죠. 일제 강제 폐간되는데 네. 조선과 동아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강제 폐간됐다. 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 조선일보 경우에는 이 당시에 그 신문을 폐간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은 뭐였냐면은 더 이상 조선 동아일보가 이 논조 자체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문 논조가 같기 때문에 같은 논조의 신문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다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1938년부터는 국가 총동원 체제가 되면서 예. 일본이 전쟁에 몰입하고 1년 후에 있을 태평양 전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물자 절약 차원에서 신문이라고 하는 물자 절약 차원에서 폐간을 권유했고 이것에 대해서 순순히 저항하냐고 받아들인 거고요.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그 보상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또 시설 인수 대금으로 80만 원, 예. 총 100만 원에 넉넉하게 돈을 받고 폐간한 거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항을 하면서 폐간한 것이 아니다. 예. 오히려 사업체를 돈을 받고 인수인계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일제의 전쟁 체제를 위해서 폐간된 것이지. 그렇습니다. 일제에 저항했기 때문에 폐간된 것은 아니다. 네. 그 예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독부가 신문을 폐간하면서 윤정기 대금 등등 하면서 100만 원 당시 돈 엄청난 금액입니다. 네. 비행기를 몇 대를 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줬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도 비슷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강제 폐간됐다고 하면 윤정기 대금이나 이런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일제가 예. 그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강제를 뺏어갔겠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좀 안 맞는다. 네. 이렇게 보고요.
해방을 맞고 두 신문이 복간을 하게 됩니다. 복간된 두 언론은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대형 오보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중 하나가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의 모스크바 3상회의 오보 사건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 친탁 반탁으로 갈려서 엄청나게 사회적 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동아일보의 그 최대 오보 사건이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그 갈등이 바로 찬탁 반탁 그런 논리인데 그 싸움을 일으키게 했던 일종의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바로 이제 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가 일면에 한 것입니다. 예. 그 말하자면 이제 신탁 통치 기간을 놓고 미국은 최소 5년, 최장 10년을 주장했고 소련은 최장 5년을 주장했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오히려 신탁 통치 주장은 소련이 했다. 이런 식으로 대형 오보를 내면서 그 당시에 이승만과 김구 같은 많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격렬하게 반탁 운동을 하면서 일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것이 급기야는 남북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시바점에 되는 오보가 되겠습니다. 예. 그 오보가 없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그 오보가 없기 전에 일단은 그 오보를 내는 그 신문을 없앴어야 됐죠. 네. 그래요. 역사가 많이 바뀌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일보에서 내세우는 일장기 말소 사건.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일장기 말소 사건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가 트레이드마크로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그 선수의 가슴에는 일장기를 지웠다. 예. 그때 그 해당 기자인 이길용 기자를 나중에 쫓아내는 건 역시 예. 동아일보거든요. 퇴직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일보만이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같이 있었던 조선중앙일보의 그 당시 사장했던 여운형 선생이 운영했던 그 조선중앙일보 역시 일장기 말소 사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동아일보가 자신들만의 트레이드마크 독점 맛은 없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여운형의 조선중앙일보를 세 신문을 비유한 그 당시에 세 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조선일보 사장은 자강 타고 다니고 동아일보 사장은 인력거 타고 다니고 조선중앙일보 사장 여운형은 뚜벅뚜벅 두 발로 다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당대 조선민중과 유리되어서 대단히 기득권, 대단히 좀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던 거죠. 최초 보도는 동아일보가 아니고 조선중앙일보에서 했고 여운형에 그리고 그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죠. 송진우가 이길용 기자를 불러가지고 성냥개비로 고루고각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분노를 표시했고 네. 이 이후에 정관 당했는데 그 정관 해제를 위해 총독부 고관들에게 우리 회사와 상관없다.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자를 쫓아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기는 나 부끄럽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나쁜 버릇이 그 기자들을 쫓아내서 나쁜 버릇이 70년대 동아투이 예. 기자들 해직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예. 이 이외에 조선 동아의 친일 행적은 더 많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내년이면 두 언론사가 창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반성적 측면과 현 시대 언론의 역할 관련해서 아마 방 시장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어떤 겁니까?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2020위원회를 오래전부터 만들었거든요. 쉽게 말해 2020년도에 동아일보가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100년이 됐다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신문을 유지해왔다는 것보다는 그 100년 동안 자신들의 오보, 자신들의 왜곡 보도 때문에 얼마나 민중이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역사가 왜곡된지에 대해서 내년 100년을 기점으로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일 행적도 있습니다만은 독재 시대 때는 또 독재에 부역한 부끄러운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 되기 직전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실었던 게 양신문이고 또 동아투이 같은 것을 없애버렸던 것도 동아일보의 지도부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자신들의 어떤 좋은 점만 내세우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8번째 시간 일제를 대변하다 친일 언론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